마술 화분 설치를 마치고 제초 매트까지 깔았습니다. 이제는 비료만 갖다가 섞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척사랑꾼입니다. 이제 그 밭에 그때는 뭐 옥수나 뭐 이런 이렇게 한 해 농사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풀 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마술 화분이라고 에어포트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어요. 그거에다가 이제 과수, 그 사과나무, 뭐 체리나무, 단감나무 뭐 이런 것들을 쭉 심으려고 지금 설치 이제 거의 다 설치는 다 끝냈어요. 제초 매트까지 깔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고 땀 이렇게 많이 흘려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 그래도 해놓고 나니까 시원하네요. 이제는 이제 그 비료 갖다가 이제 썩고 이제 이런 것들만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 묘목 오면 이제 옮겨 심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7살 때 그 대학교 2학년 여학생, 그 5년 차인 여학생을 처음, 첫사랑이죠. 처음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사귀던 과정에 그러니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호프집들이 전부 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마주쳐 있으면 칸막이가 이 정도 높이로 된 데가 있고, 의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좀 더 높아서 이렇게 아예 안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칸막이가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다 가려가지고 여기만 뚫려 있는 그런 그 호프집도 있고, 하여튼 주로 칸막이가 거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학생들도 담배들을 막 피고 이제 그런 곳을 즐겨 찾았죠. 여학생 담배 피는 학생들은.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스킨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곳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뭐 이제 그냥 사랑 표현하고, 그리고 입맞춤하고, 맥주 마시고, 그렇게 그 정도로 스킨십 하면서 이렇게 주말마다 만나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부모들한테 인사시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차에 그해 12월 24일 날 그 대천 바닷가에 기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가 대천 시내 버스가 있어요. 해수욕장까지 가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대성장이었나? 그 모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에다 좋아하는 음악 녹음해 놓고 케이크 하나 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라면 끓여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찌개 해 먹을 거 뭐 이런 거 해서 갔어요. 가는데 이제 1편에서 저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가 절대 나 지켜줘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결혼 전까지는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입맞춤도 하고 이렇게 애무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는 결혼식 날 첫날 밤에나 하기를 원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밤바다도 거닐고 들어와서 음악도 듣고, 그때는 이제 애플 와인이라고 파라다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애플 와인 그 파라다이스 사서 한 잔씩 따로 먹고 촛불 켜놓고, 하여튼 그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아마도 그 첫사랑이기 때문에 막 더 막 환상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다 이제 정리해 치우고 이부자리 깔고, 그러니까 보통 때 호프집에서 입맞춤이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었으니까는 그냥 그 정도만 할 거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앉는 채로 자려고 이러게 하는데 잘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해서 밤새 자는 소리였나 싶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했더니 왜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켜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다 해놓고는 지키긴 뭘 지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난 항상 우리가 호프집 가서 하던 그 정도 선까지 지킨다고 난 지켰는데 그래서 하려는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그래서 첫 경험, 그러니까 이성의 첫 경험을 그날 했죠. 근데 27, 그러니까 우리 또래로서는 그때 당시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근데 정말 황홀했고 그날 그 시간 그 밤 그걸 잊지 못했죠. 뭐 그리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주말마다 우리 집을 오거나 아니면 그때는 모텔이라고 안 그러고 여관, 여인수 그랬어요.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여학생이 졸업하고 이제 정식으로 그 아버님한테 그 어머니 아버님을 찾아뵈러 가서 이제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청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인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는 이제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여학생을 인사시켰고 또 인정했고 그래서 이제 양쪽 집안끼리 만나서 이제 날짜를 잡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끼리 만나기로 했어요. 저기 남산 뒤쪽에 그 전에 무슨 코스 요리하는 중화 요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났었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폐물 얘기가 나오면서 막 부닥치는 거예요. 아버님 그쪽 아버님 우리 아버님 막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데 두 분 다 너무 셌어요. 그때가 막 이제 무슨 뭐 간소화 결혼 뭐 이런 붐이 일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 얘기를 아버님이 꺼냈더니만 그쪽 여자 아버님께서 무슨 소리냐 아무리 남들 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딸은 그렇게 못 보낸다 막 이러면서 그다 언쟁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막 자리를 박차 일어나셨어요. 그냥 우리 딸 못 줘 그러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아들 못 줘 서로 이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나는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근데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 가버리셨어요. 그 여자도 아버지 따라가고 난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고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피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걔네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아니 그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우리가 이겨내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둘이 나가서 그냥 따로 우리 둘이 살다가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애 낳고 인사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친구가 자기는 부모한테 불효하는 결혼 생활 못한다고 나랑 이어가지 못하겠다고 절교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깊은 사이도 됐고 결혼을 약속했고 이랬는데 아무리 어른들이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데 너무 단호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어른들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좀 우리가 만나면 안 되겠냐. 아니 그냥 아버지한테 자기가 약속을 했대요. 안 만나기로. 그래서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그쪽 아버님한테 막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고 막 들어갈 때 막 말리고, 그쪽 그 남동생 나와서 또 막 말리고 막 그러다가 아버님이 빗자루 나무 빗자루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막 저를 가라고 막 뚜리고 팼어요. 아, 그래서 그러고 그다음부터 전화해도 안 받고, 정말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가 27이었는데 27부터 3년 동안 그냥 진짜 막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막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당도 잘 안 나가면서 성당 가가지고 신부님한테 찾아뵙고 막 나 죽을 것 같다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다고 막 이러고, 하여튼 뭐 정말 힘들게, 그리고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다가 그러니까 내 나이 30, 그때 그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뭐 삐삐도 없고 그냥 집 전화하기만 있을 때인데, 그날도 밖에서 술을 직장 끝나고 퇴근해서 오다가 술집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자는데 새벽 3시쯤 벨이 울려가지고, 새벽에 그렇게 전화 올 일이 없는데 나가서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장난하는 거 아니다, 애들인 것 같아서 그냥 뚝 끊었죠.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또 벨이 울려가지고 이상하다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야 그러는 거예요. 3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인 거예요.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알죠 뭐. 근데 내가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더니만 나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쫙 그냥 뭐 소름 쫙 끼치죠 뭐.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로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내 이름을 불렀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싸우고 지금 친정에 와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면 받아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이 그날 술 먹을 때까지도 걔 생각을 하고 막 내 신세 한탄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싹 이렇게 막 억누르고 있고 내 몸에 젖어 있던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도 곧 결혼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나 부모님들이 골라주신 여자하고 결혼해. 그때 그래 그러면서, 그럼 한 번만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뭐 너도 결혼했고 나도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만나면 안 되지. 막 울면서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안 돼.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년간 사귀었고 헤어진 후 3년간 괴로워했고, 그러니까 5년간 내게는 그냥 다 이렇게 그게 싹 지워졌어요 그날. 그리고 우리 남동생이 이제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형이 결혼을 안 했는데 네가 먼저 가면 안 된다. 형부터 가고 나서 너 가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선을 보여주는데, 선을 보낼 때마다 느낌이 없어요. 이거 이성에 대한, 이거 여자에 대한 뭐 이렇게 무슨 그때 첫사랑 할 때 막 이럴 때 막 만나면 즐겁고, 그리고 막 하여튼 시간도 막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묻고 뭐 이러다가 바래다 드릴게요 뭐 이러면 차 탄 데까지 바래다 드리고 오고, 그 집에 와서 어떠냐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님들이 원하신다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님 화를 내시죠. 그런 게 어디냐고. 네가 보고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로서는 느낌, 무슨 애틋한 느낌, 뭐 정을 느끼거나 이런 게 없다고.
그걸 한 번 만나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 만나면서 점점 그런 걸 알고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근데 나로서는 그때 막 첫사랑하고 막 그때 그 애틋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난 이성과의 만남 사귀는 거로나 생각하는데, 그런 건 나로서는 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무슨 용산구청 무슨 장한 어머니상 받은 사람의 딸이라고 뭐 집안이 굉장히 좋다는데 뭐 그래봐야 느낌이 안 드는데요. 뭐 그러니까 집에서는 얘는 진짜 뭐가 괜찮은 애고 뭐 얘는 진짜 뭐가 괜찮은 애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선을 32번을 봤어요. 근데 계속 내가 같은 얘기, 마음엔 안 듭니다. 하지만 뭐 살다가 정이 느껴진다면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나시고 32번째 저녁 식사 하시면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관둬! 그러면서 동생부터 결혼시킨다고. 예. 그래서 동생 결혼하고 나로서는 이렇게 여자를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사귀기 전에는 그 세상 떠난 그의 친구, 여자 친구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27살 때 첫 번째 이성을, 첫사랑을 해봤고, 그러다가 2년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3년간 막 괴로워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을 막 보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장애자가 있기 때문에 선을 볼 때 항상 그 얘기를 물었어요. 우리 여동생이 장애자 여동생이 있는데, 그리고 전 장남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6, 7명은 쭈삣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꼭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동네분이 자기가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헬스클럽에 아가씨 한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알뜰하고 이렇게 인사성 바르고 조신조신하는 여자가 있다. 나보고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뻔하니까 뭐 장애자 여동생이 있다면 싫어할 거고 또 나한테 정이 안 갈 거고,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한 번만 만나보라고, 딱 나하고 짝이 될 여자라고.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저녁 퇴근 후에 만났어요. 근데 그냥 진짜 얌전하고 그냥 뭐 눈도 조그만한데 그냥 얌전하고 피부도 하얗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은 간 후에 또 그 얘기를 했죠. 장남이고 장애자 여동생이 있다. 괜찮겠느냐.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살고 싶은 게 항상 꿈이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애프터는 항상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그 후에 그럼 한번 더 보자 이러면서 만나다가 한 두 달 만에 결혼합시다 하고, 그다음에 부모 인사시키고, 그리고 좀 급하게 결혼했었죠. 근데 그 나로서는 이게 내가 그 어렸을 때 양자로 가면서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 무슨 뭐 비가 오는데 얘는 우산 안 가져왔는데 어쩌나 이런 걱정, 뭐 생일인데 얘 뭐 갖고 싶니, 뭐 졸업식인데 뭘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이런 게 막 갈고, 그러니까 애정과 비빈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첫사랑이라는 애랑은 막 나도 좋아서 막 정신없이 막 미쳐서 그렇게 하고, 그 여자도 나한테 그냥 날 챙겨줬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뭐랄까 모정 같은, 이렇게 엄마의 사랑 같은, 그냥
폭 빠져버렸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본 그 여성분은 좀 워낙 말도 없는 데다가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나는 막 이제 신혼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막 서로 사랑해, 그리고 막 안고 막 이러고 막 뽀뽀하고 이를, 근데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한 게 뭐냐면, 운전을 하고 가면서 나 졸리는데 귤 그거 하나만 까서 입에 넣어줘, 그러면 안 해요. 왜 안 해? 그러면은 남들이 보잖아. 그래서 아니 이 차 안에 누가 있다고. 아니 차 바깥에서 본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부부고 부부가 귤 까서 입에 넣어주는데 그게 무슨 뭐 흠이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서 서로 막 계속 부딪혔어요. 막. 친구네들 이렇게 같이 모임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저 봐봐 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도 나 같은 사람 이해해줘, 이렇게. 난 그런 걸 굉장히 받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막 서로 트러블 생기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좀 평양 분인데 평양에서 일사후퇴 때 와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금은방을 하시면서 그저 돈을 모아가지고 땅 사고, 모아서 땅 사고 막 아파트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자로 갔다가 그 집에 아들이 생겨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아버지랑 저랑은 뭐 같이 안 지냈던 거죠. 근데 아버님이 부동산이 뭐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그 세무서에서 왔다 그러나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있어서 전 몰라요 그랬더니, 왜 아들이 왜 그런 걸 몰라요? 요즘은 이 전산화,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전산화가 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서 이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강남에 아파트 11채, 강동에 아파트 3채, 상가주택 2채, 뭐 땅이 어떻게 되고, 그게 진짜 모른다고 나는. 아니 그렇게 속여봐야 소용이 없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아니요, 그냥 아버님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제 아버님이 그쵸, 돈을 진짜 아끼신 분이거든요. 자기 옷도 안 사 입어요. 꿈에서 입으시고. 그런데 1991년도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닌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하다 삐끗해서 그런지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한 며칠 쉬면 나을 것 같아서. 아니 며칠이 아니라 지금 이상하지 않냐고, 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암사동이었는데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암 말기라고 그러셨고 수술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잘못해가지고 그 부동산들이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특실에 간병사로 구해두고 있었는데, 아침에 갔더니만 아버지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빨갛게 인주가 묻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몰핀, 그 마약 그거를 계속 막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투여하고 있었거든요. 정신이 이렇게 맑았다 흐렸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몰라. 아니 이거 무슨 지장을 찍었나 본데. 그랬더니 그 간병사가 뭐가 수상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간병사가 저보고 큰 사람이라는데, 큰 사람 잠깐만 나와봐요. 그래서 나갔더니만은 그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다른 사람을 한 분을 더 데리고 왔는데 서류 잔뜩 들고 와가지고 이거 찍고
아버지가 인감을 항상 두려워하길래 환자복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 그 인감까지 다 찍고 잔뜩 해가지고 갔다고.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는 무슨 소리냐고, 다 한번 조회해봐라고,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 불러서 이제 재판을 시작했는데 변호사가 놀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 화해줘서 재판 안 하겠다에 미리 찍어놨고, 지장, 인감 모든 물건들을 맡겨놨던 거 도로 다 준다. 명예 신탁 해지. 뭐 하여튼 너무 서류가 완벽하다고. 하여튼 그래서 재판을 하던 차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재판은 졌고, 알거지가 됐어요. 살고 있던 집까지 뺏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 엄마 부부가 이제 많이 저랑 트러블이 심해졌어요. 생활은 어렵고, 나는 자꾸 막 비관하고 술 먹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헤어졌어요. 이거 이렇게 나의 깊은 얘기들인데 왜 하다 보니까 자꾸 다음 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를 쭉 이어가야 될지, 여기서 끝내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삼색사랑꾼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